상상하지 못했던 세상의 문이 열립니다. 식상하지 않은 새로운 상식으로 말이죠. 자꾸 끌리는 이 느낌 뭐죠? SDF 2018 팟캐스트 상식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예, 5번째 시간 찾아왔습니다. 저는 잘생긴 개그맨, 상식자들의 없어서 안 되는 존재, 개그맨 김인석입니다. 네, 저는 SBS 기자 조지현입니다. 네, 저는 김동식입니다. 작가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김민섭입니다. 아, 저도 작가입니다. 네네네. 근데 작가란 말이 약간 입에 안 붙으시나 봐요, 지금. 자기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죠. 아, 그러세요? 네. 그럼 본인의 직업, 작가라고 생각은 하시죠? 돈 벌고 있으니까 뭐. 네. 근데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김동식 작가님의 인생 자체가 드라마 같아서 한편 영화 같았고 그리고 꼭 그런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조력자나 그렇죠. 도와주시는 분들 꼭 나오잖아요. 네. 딱 두 분의 관계가 김민섭 작가님하고 김동식 작가님의 관계가 한편의 영화에 나오는 정말 캐릭터 같았어, 정말. 예. 지금 5회 갑자기 들으신 분들은 이게 뭔 소리인가 하실 텐데 그렇죠, 저희가 지금 이어서 원투로 나눠서 지난주 거 혹시 못 들으셨으면 그거 먼저 들으시고 이번 거 들으시면 김민섭, 김동식 두 작가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박선영 아나운서가 없어요. 그렇죠. 허전하시죠. 네, 보신 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박선영 아나운서 보려고 저희 또 상식자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팬층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끄지 마세요. 예. 아, 오해는 건너뛰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십시오. 더 재밌게 할게요, 저희가. 네. 박선영 아나운서가 사실 저희가 지금 녹화를 국군의 날에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행사 사회를 보려고 갔습니다. 아, 군인들 또 심쿵하겠네요, 정말. 저희 팟캐스트는요, 11월 2일 개최되는 SDF 전에 진행하는 특별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SDF가 메인 요리라면 저희는 그 에피타이저. 맛있죠. 그렇죠. 아, 네네. 예. 뭔가 가기 위한 메인 요리에 가기 전에 몸도 좀 풀어보고 이야기들도 나눠보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이걸 골룸으로만 듣고 계시다면 저희가 보이는 팟캐스트로 지금 찍고 있어서 유튜브에다가 상식자들이라고 치시면 화면으로 나옵니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팟캐스트로 오디오로도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또 다른 재미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앞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김동식 작가님은 그 공장에서 주물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을 하시다가 정말 어떻게 보면 김민섭 작가님을 만나게 돼서 어떻게 보면 독자와 작가로 만나게 돼서 도움을 받아서 책을 또 쓰게 되시고 굉장히 인기 작가가 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두 분이 서로 이제 그런 뭐 아까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이러셨는데 서로는 뭐라고 부르세요? 호칭. 네, 이게 나이는 김민섭 작가님 더 많으시잖아요. 전 되게 편한 게 그냥 김동식 작가님 하면 되니까. 저는 김민섭 선생님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도 선생님이라고 그러세요? 작가님이라고 했던 것도 같고요. 두 가지 섞어서 딱히 쉽게는 안 부르고 있는 느낌이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의외되시죠. 김민석 씨는 최근에 음반 내셨잖아요. 제가 음반을 냈죠. 진짜라 진짜 진짜야 진짜라 진짜 앨범 홍보하려고 불렀습니다. 트로트 가수로 또 활동을 하거든요. 그 그룹 이름이 뭐죠? 김빡이에요. 저희는. 김인석하고 빠꾸 합쳐서 윤성호 씨랑 같이 해서 김빡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김밥처럼 원래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SDF에선 두 분을 그냥 김동식, 김민섭 이렇게 안 하고 저희 또 이 작가님이 저희 프로그램 만드시는 작가님이 막 고민을 하셔서 두 분의 이름을 지었어요. 김은 뭐예요? 김. 김기 쌍김이니까 김. 기억이 두 개 들어갔구나. 그렇군요. 근데 저희 벌써 이거 프로그램 인쇄 지금 하고 있는데. 뭘로 들어갔나요? 작작 브라더스. 작가. 좀 작작해라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좀 부정적인 의미면 작작은 좀 그렇지 않나요? 네, 작작 브라더스. 이게 영문판으로 번역이 나왔는데 그건 또 쫙쫙 브라더스 이렇게 되나요? 쫙쫙 브라더스. 영어로는 북 브라더스. 넥스트 에이지 쫙쫙 브라더스 이렇게 소개되나요? 네, 작작 북 브라더스. 작가 모여서. 느낌도 괜찮네요. 진짜 알았으면 저희 만들어 볼까요? 저희 뭐 그런 거? 굳이 저희가요? 아니 제가 볼 때는 활동을 두 분이서 많이 하지 않으세요? 뭐 북 콘서트나 무슨 강연이나 같이 요즘 불러주셔서 가끔 같이 다니고 있어요. 가서 안녕하세요 김입니다. 이걸 하자. 아이돌처럼. 괜찮아요. 동방신기나 뭐 BTS처럼 안녕하세요 김입니다.
김해 리드 작가. 너무 부끄러워요. 김해 막내. 네네. 김해에서 귀염을 담당하는 김동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분 다시 강연 못 하시게 될까 두렵습니다. 이게 하던 대로 일단. 네.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김동식 작가님한테 있어서 김민섭 작가는 뭡니까? 저의 궁금해요. 약간 그거예요. 네. 이거 길어지면 안 되는데. 네. 아니요, 길어져도 괜찮아요. 저는 이게 똑같은 질문을 받았었기 때문에 바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네네네네.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약간 좋은 사람 자석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딱 이분을 만났는데 네. 김민섭 작가님과 연결해서 좋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석처럼 다 좋은 사람들은 원래 다 붙어 다니나 봐요. 거기에. 끌어당겨서 그래서 아 내가 여기 나도 붙었구나. 그걸 느끼고 있죠. 네. 아니 이거는 좀 정정하자면 네네. 김동식 작가님 앞에 서면 누구나 좋은 사람이 돼요. 아 이거 정말. 뭐야? 아 진짜 주거니 진짜. 받거니 서로 칭찬을 이렇게. 아니 그 사람들이 네. 나중에 저한테 물어봐요. 이런 사람을 어디서 데리고 왔냐. 진짜로. 네. 그러니까 혹시 두 분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분의 김동식 작가의 소설도 그렇지만 김동식 작가라는 인간형도 솔직히 제가 살면서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에게 김동식 작가가 누구냐면 오래오래 좀 곁에 두고 싶은 사람, 지켜보고 싶어요. 오래오래. 저도 인터뷰를 많이 기자 된 지 17년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인터뷰를 진짜 많이 했지만 네. 정말 되게 이런 정말 이런 사람은 전에도 어디에 뒤에도 산 없었어요. 속이나 어디 이렇게 딱 그런 굉장히 깨끗한 곳에 청학동이나 이런데 살다가 내려온 사람 같은 느낌 있잖아요. 뭔가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때 같은 거 덜 묻어 있는 사람이 갑자기 푹 튀어나온 느낌. 저도 이야기 나누면서 약간 그런 걸 느끼거든요. 왠지 김민섭 작가님 그런 걱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책이 이렇게 많이 팔리고 막 네. 강연하고 유명해지니까 네. 혹시 이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아, 그런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생각 많이 주변 할 것 같아요. 분들도 그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네. 김동식 작가는 여전하냐. 근데 저도 이제 걱정을 좀 하면서 바라봤는데 아 이분은 나 같은 사람이 걱정할 사람이 아니구나. 아니 지금 만난 지가 딱 1년이 됐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약간 이전보다 조금 더 많이 웃고 좀 대화가 길어졌다는 거 빼고는 이분의 삶이나 태도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서 이 사람은 내가 걱정할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보고 배울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은 어떠세요? 지금 그 아까 주물공장 일은 네. 하세요? 아니요,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변했죠, 제가. 본인은 변했다는데요. 김민섭 작가님 어디 변했어요? 어디 변했어요? 약간 사실대로 얘기하셔야 돼요. 변한 거 초심을 잃은 게 초심을 잃으셨어요? 벌써 1년 만에? 네, 조금 어떤 잃었고요. 부분에서? 글적으로도 조금 잃은 것 같긴 하고요. 왜냐하면 댓글이 달리니까 작가님 초심 잃으신 것 같아요. 가슴 그런 아프지만 거에 또 민감하시군요. 왜 그런 왜 그런 거 같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뭐. 예전만큼 재미가 떨어진다. 너무 약간의 특히 SDF 하면서 이거 하면 안 되는 아니, 얘기인데. 말씀하세요. 어떤 얘기죠? 하면 안 되는 얘기면 저희가 편집할게요. 네. 내가 SDF 하면서 약간 너무 겁먹던 글을 왜냐하면 약간 교훈을 주려고 하는 글 그거를 너무 쓰고 있구나 약간 아주 죄송한 면이 저희가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욕설이 많이 나오거나 뭐 이러면 작가님 저희가 공중파라서 이 부분은 조금 어렵겠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곤 했었거든요. 아니 검열을 한단 말이에요? SBS? 이거 종합이라도 많이 아니 작가님의 정말 순수한 창작 활동을 검열해서 이렇게 고치시려고 SDF 만세. 그거에 또 검열 당하셨어요? 아니요. 작가의 자존심을 안 지키시고? 원래 댓글에 아니요, 민감히 많이 반응하시잖아요. 그것처럼. 그리고 약간 SDF는 착한 글을 써야 된다는 강박이 저 혼자 있는 거예요. 진짜 나쁜 글 쓰고 싶은데 네. 나쁜 글을 쓰면 이게 원고 그걸 못 맞추니까 사실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조금 지금 다 보냈거든요. 10편은. 네네네네. 마음이 홀가분해요. 네. 이제는 나쁜 글 마음껏. 예, 아까 그 1회 저희 첫 번째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SDF랑 같이 단독 연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모두 10편을 하기로 했었고 네, 여러분이 지금 이걸 들으실 때쯤이면 거의 9편까지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까지 10편이 다 연재가 끝나는 거를 작품은 이미 다 보내주셨거든요. 네. 나쁜 거 많이 마음껏 쓰십시오. 네이버에 김동식 SDF 검색하시면 여러분 그 작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보십시오.
재밌어요. 방금 하신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작품을 연재하면 작품만 연재하는 게 아니고 이 작품 내가 어떻게 썼고 뭐 이건 좀 마음에 안 들고 하는 식으로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제 인터뷰도 같이 실어요. 근데 그때 초기에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제가 옛날처럼 공장에서 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덜 이렇게 날카롭게 된 것 같아요라는 말씀 살짝 하셨었어요. 공장에서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네. 예전에는 막 사회 부조리라든지 이건 아니다 싶은 거 뉴스를 많이 찾아봤거든요. 지금은 안 봐요.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예전에 굉장히 분노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건 아니지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지금은 제가 너무 좋아져서 그런지 분노를 안 해요. 화나는 거 봐도. 아니 그런 글이 또 나오겠죠. 이제는 또 다른 글이 나오겠죠. 초심을 그렇게 잃어가는 것 같은데 예전 같았으면은 이 사람한테 깊게 무슨 뉴스 나오면 악플 달았을 거예요. 나올 것 같아서 나도 좀 확 나오는 거. 근데 지금은 댓글을 안 달고 그냥 넘어가요. 그 댓글을 작품으로 이제 쓰셔야 되는 건가요? SDF에 많이 썼죠.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김민석 작가님도 삶이 만만치 않으시죠? 만만치 않으셨죠? 아니, 오히려 더 파란만장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김동식 작가님의 파란만장한 인생사 얘기를 들었으니까 김민석 작가님 이야기도 좀 들었어요. 그 김동식 작가님은 공장에 10년 계셨잖아요. 저는 대학원에 10년을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현대소설을 뭐 논문도 쓰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내가 지금 여기에서 잘 살고 있는 게 맞을까? 내가 여기에서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노동자로 살고 있는 게 맞나? 아니면 사회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게 맞나? 내가 10년 동안 공부해온, 말하자면 일을 해온 공간에서 답을 할 수 없으니까 너무 답답했고 거기에 답을 한 게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라는 책이었거든요. 이제 그 책을 쓰고 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대학에서 나와서 이제 그동안 쓰고 싶었던 글을 쓰면서 한번 살아보자 하고 혹시 그 책 때문에 잘리신 건가요? 학교에서 뭔가 좀 아까 말씀하신 자의 반, 타의 반. 그런 게 있죠? 자의 반, 타의 반. 그런데 나 그 학교 어딘지 아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 아니 근데 특별한 얘기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학에서 연구하고 있는 모든 젊은 연구자들이 겪는 일이에요. 대학원생이나 시간 강사들이. 그러니까 그 공간이어서 겪었던 특별한 이야기는 단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는 대한민국 모든 대학의 이야기야. 한번 한 개인으로서 나의 과거를 돌아보고 내가 여기에서 무엇으로 존재했는지 답을 해보자. 뭐 이런 재미없는 생각을 하고 쓴 글이고 이제 나오니까 뭘 해야 될지 막막하잖아요. 뭘 해야 될지 막막해서 내가 도대체 뭘 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글을 써서 먹고 사는 건 정말 힘들더라고요. 김동식 작가쯤 되지 않으면 이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보셨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기침이 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내 삶이 마치 대학에서 내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는 마치 대리인간으로 살아온 게 아닐까. 누군가의 욕망을 대신 수행하면서 대리인간처럼 살아온 것 같은데 대리라는 단어가 들어간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혹시 뭐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걸 하신 거였어요? 네, 맞아요. 대리. 근데 제가 대리운전을 떠올린 순간 내가 운전하는 걸 무척 좋아하지라는 것도 떠올렸고 동시에 그 검색을 해봤더니 갑자기 기사가 하나 뜨더라고요. 카카오가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 3일 뒤에 첫 기사 뽑아 이런 기사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준비된 이벤트처럼 이 대기업이 사람을 뽑고 있구나. 나는 여기에 몸을 맡기면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3일 뒤에 면접을 받고 제가 지금 카카오톡 1기 대리기사로 등록이 돼 있거든요. 지금도. 그리고 이제 일을 시작하고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게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운전석이라는 그 아주 작은 공간에 앉아 있는데 이상하게 대학에 앉아 있을 때보다 이 사회가 한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한 100번쯤 운전했을 때인데 그날 차에서 내리면서 한 줄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이 사회는 거대한 타인의 운전석 같구나. 그리고 나는 그 사회에서 대리인간으로 대리운전을 이미 하면서 살아왔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집에 가서 대리사회라는 책을 그날부터 쓰기 시작했고 이제 대리운전을 하고 새벽에 들어와서 책을 쓰고 이제 그렇게 대리사회라는 책을 쓰게 됐고 뭐 특별하다기보단
뭔가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이 삶을 잘. 들으시면은 아니 근데 지금은 안 하시는 거죠? 하세요. 지금도 대리운전 하세요? 지금은 이제 예전처럼 막 밤새고 생계를 위해서 하진 않는데 지금도 간헐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아니 돈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돈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 들으시고서 그러니까 난 이거 왜 그냥 지금- 여유롭게 내가 뭐 한번 이거 체험 아니 유명 작가님이 체험 3연장이 아니에요. 네. 진짜로 하신 거예요. 정말로 생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카카오톡 대리운전 기사를 시작한 지는 2년이 좀 넘었어요. 네. 근데 예전에는 이제 밤새고 첫차 타고 집에 들어가는 생활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매일 하진 않아요. 네. 매일 하진 않고 내가 몸이 좀 허락되는 그 선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진짜 많이 하진 않고 있고 대신 재밌는 일들이 있어요. 네. 저번에는 예를 들면 가족들과 함께 유원지에 놀러 간 거예요. 네. 차를 타고. 근데 이제 유원지에서 집에 갈 때가 돼서 대리운전 콜을 켜는 거예요. 옆에 테이블에서 대리운전 콜이 나왔는데 저희 집으로 가는 콜인 거예요. 그러면 아내한테 당신이 애들 데리고 들어가. 난 저 차 타고 들어갈게 하고 이제 되게 재밌으시다. 대리운전 비용을 받아서 아내한테 주면 그날 우리 가족의 그 놀았던 그 경비는 경비는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최근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좀 옷을 하나 사야겠다 싶어서 나가는데 갑자기 콜이 집 앞에서 동대문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동대문까지 가니까 25,000원. 택시로 이용하시는데 택시로 본인이 내가 택시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더 빠르겠는데. 네, 그래서 이제 25,000원을 받고 동대문에 가서 옷값에 돈 받고 택시 보탰는데 타네. 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집에 갈 때도 켜니까 그러니까 집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네. 다른 게 나와서 그날 옷값을 벌고 새 옷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던 일도 있고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건 생계이기도 하지만 어떤 삶에 적용시킬 만한 그런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약간 네. 개념이 네. 그런 느낌 같아요. 그 미국에 있는 우버. 근데 그냥 자기 삶을 하면서 네. 약간 그냥 사이드로 즐길 수도 있는 하나의 뭔가 근데 푸시. 이제 네. 거기에서 치열하게 노동하고 있는 분들께는 좀 신뢰되는 말인데 네. 그 대리운전을 해서 300만 원 이상을 벌려면 상하는 게 많아요. 몸이 상하고 그렇죠. 마음이 상하고 또 그러니까 말하자면 감정이 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참 할 때는 그 정도에 준해서 했지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제 삶에서 그러니까 제 삶과 적용시킬 수 있을 때 그리고 사실 생활비는 여전히 제가 집에 보내고 있거든요. 네네. 내일 생활비 보내야 되는데 5만 원이 부족해. 그럼 그날 하는 거죠. 근데 어차피 다음날 아침에 월급이 1급이 들어오니까. 와이프 분은 어떠세요 반응이? 그 그 얘기도 내용이 여기. 있어요? 대리사 외에 다. 네. 그게 그 일을 하는데 아내가 또 얼마나 벌길래 그걸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번 돈을 그날 번 걸 줬더니 아내가 놀라면서 이렇게 많이 버냐. 많이 벌어요. 네. 많이 벌 때는. 그러더니 멀리 갔다 오시고 이러면 아내가 저를 좀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 그때 돌이 막 지나서 근데 아내가 애를 재우면 안 깬다. 그러니까 내가 얘를 재우고 너를 손님에게 태워다 주고 다음 목적지로 가 있을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하시는 아주 거예요. 프로페셔널하게 움직이시는 정말. 예. 근데 그렇게 하다가 너무 걱정이 되니까 네.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CCTV를 달자 집에. CCTV를 달아서 우리 핸드폰하고 CCTV 연동을 시키면 대리운전 하다가 키면 애가 자고 있는지 깨 있는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를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그 이후에는 좀 다른 지역에서 운전을 하게 돼서 그걸 이제 같이 하진 않게 됐는데 저번에도 한번 같이 하다가 앞으로 같이 하지 않기로 했어요. 집에서 한 10분 거리에 나와 있는데 카메라를 켜보니까 애기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되게 마음이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한테 전화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애가 깨서요 이러니까 손님은 이게 뭔 소리야 이러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이러고 콜 취소를 하고 집으로 갔는데 애를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안 할게 이렇게 약속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 지금 그냥 들으신 저는 약간 이런 김 작가님의 진의가 혹시나 약간 더 가볍게 느껴질까봐 좀 그런 마음도 팬으로서. 근데 대리사회라는 이 책을 보시면 왜 김민석 작가님이 대리운전을 하시게 됐고 그 대리운전을 하면서 느꼈던 정말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핸들과 브레이크뿐이었나요? 그러니까 뭐였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일을 하고 그 공간에서 통제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몸이 통제되고 그에 따라서 말이 통제되고 그에 따라 사유가 통제되고 무엇인가 질문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된 순간 이걸 내가 책을 써야겠다라기보다는 글로 남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쓰기 시작했어요. 정말 진짜
강력 추천해요. 김동식 작가님 책은 재미있기 때문에 또 많이 또 알려져 있고 그래서 잘 수술 넘어가지만 김민석 작가님 책은 그 지방대 시간 강사다는 그 책이 나왔을 때 사실 제가 인터뷰를 요청했다가 이게 까였나요? 네, 까였었어요. 진짜요? 네. 저 그런 기억이 없는데. 지금 와서 또 근데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저희 당시 안 돼, 얼굴을 공개하고 인터뷰를 너가 성사시켜였고 그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왜 얼굴을 공개가 왜? 그때는 왜냐면 실명으로 안 내셨거든요. 대학에서 계속 공부하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얄궂은 게 제가 한 일주일 후에 대학에서 나오기로 결심했거든요. 그 다음날 연락 준 언론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정말 안 되겠습니까? 이러길래 오늘부터는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 인터뷰를 오셔서 타이밍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기사 보다가 분명 안 된다 그랬는데 왜 인터뷰 하셨지? 그게? 네. 이상하네. 그런 적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그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네, 진짜로. 드네요. 네. 근데 김민석 작가님은 이 책 말고도 삶에서 엄청 신기한 일들이 신기한 많으시죠. 경험을 또 하신 게 있다고. 그리고 사실, 굉장히 이슈가 됐던 일이 있잖아요. 맞아요, 작품 맞아요. 말고도. 제일 신기한 건 김동식 작가를 만난 일이기도 한데 이거 꼭 유튜브로 보세요. 표정 정말. 김동식 작가님을 만나면서 거의 같은 시기에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도 김민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민섭이듯이 이걸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작년에 35살이었는데 그때까지 해외로 여행을 가본 일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사실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는 그 연구실을 오래 비우는 게 좀 눈치가 보였어요. 그래서 여행이란 걸 떠나는 게 부담이 됐고 사실 여행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뭔가 길에 돈을 뿌리는 행위처럼 느껴지고 또 저희 가족들이 다 여행을 싫어해요. 그래서 가족 여행을 가본 게 제 기억에 1박 이상 저희 가족끼리 간 게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여행을 가본 일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게 좀 억울한 거예요. 아니 남들은 다 배낭여행도 갔다 오고 어디로 떠나고 하는데 그 계기가 됐던 것 중 하나는 어떤 대학생이 저한테 메시지가 왔는데 작가님 책을 읽고 제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아서 내일 배낭여행을 갑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나도 못 해본 거야. 정작이 작가는 배낭여행을 가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왜 거기서 그런 결론이 나왔지? 생각하면서 나도 한번 가볼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혼자 가기는 좀 민망했는데 그렇죠. 아내한테 가서 여보 당신은 유럽도 갔다 오고 중국, 동남아, 일본 다 갔다 왔지 그치? 이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잘 쓰셨네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이러니까 아내가 세상이 너무 불쌍한 인생이라고 한번 갔다 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과 허락을 얻어서 어디로 갈까 혼자. 그러니까 혼자 가고 싶었던 거는 물론 누구와 같이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뭔가 내가 가는 여행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권을 만들고 출국 심사를 받고 이런 과정들을 혼자 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갈까 하다가 그래 비행기만 타면 됐지 하고 제일 가까운 데를 찾았는데 혹시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일본? 네, 맞아요. 일본에서도 후쿠오카가 정말 제주도만큼 가깝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 해외로 간다고 하면 비행기표가 일단 30만 원이 넘을 줄 알았는데 그렇죠. 왕복 티켓이 7만 3천 원인 거예요. 너무 싸네요? 네, 그냥 버스 타고 부산 갔다 오는 것보다 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명 그 땡처리 티켓 그런 거였는데 뭔가 그동안 속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싼 걸 내가 왜 갈 수 있는 걸 내가 그동안 왜 안 갔을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예약을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출국 2주를 남겨놓고 이제 아이가 좀 몸이 안 좋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별건 아닌데 수술이 필요하다. 수술이 필요한데 예약 날짜를 제 출국 하루 전으로 잡아주신 거예요. 바꿀 수 없냐니까 그 의사 선생님들은 그 예약이 많이 차 있으셔서 그날만 딱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네. 혹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행 가시나요? 아니면 병원으로 가시나요? 병원으로 가야죠. 가야죠. 가고 싶지만 병원으로 가긴 맞죠. 그렇죠. 아무래도 염치가 없어서 야 그럼 이걸 취소해야겠다 이러고 여행사에 전화를 했어요. 땡처리였어요. 네. 근데 이게 땡처리 티켓이라고는 해도 공항 사용료랑 유류 혈증료가 붙으니까 맞아. 10만 8천 원이 되는 거예요. 뭔가 또 속은 기분이 됐지만 그래도 그러려니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제가 이런 일로 못 가게 됐는데 혹시 환불이 가능합니까? 했더니 환불이 가능하대요. 그러면서 18,000원쯤 환불될 겁니다. 너무하네 진짜. 아니 근데 18,000원이면 내가 드린 돈에 10% 그러니까 90% 가까이 수수료를 떼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학을 그만둘 때 결심한 게 하나 있는 게 나를 닮은 사람들에게는 화를 내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닮은 사람들한테 화를 내봤자 바뀌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줄 뿐이고, 그러니까 나를 닮은 그 사람에게 그리고 책임자 매니저 나와 이래서 그 사람이 나오더라도 결국 그 사람도 저랑 닮은 사람들이거든요. 다 약자니까. 네. 그리고 그래서 뭐가 바뀐다고 해도 나만 바뀌는 거예요. 이 사회의 문화나 제도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나만 구제받고 그 과정에 상처받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러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환불이 이제 가능하다. 근데 18,000원을 돌려주겠다라고 하니까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이걸 누구에게 양도하면 나도 그 사람도 18,000원보다 행복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양도가 되나요 하니까 된대요. 또 안 되는 게 원래 없어요. 안 되지 않아요? 조건이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3가지 조건이 붙었는데 대한민국 남자여야 된다. 당신이 남자니까 뭐 오케이 그 정도는.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또 누구한테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번째 조건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뭡니까 했더니 이름이 김민섭이어야 된다. 여권 이름도 똑같아야 된다. 그리고 3번째 조건은 여권에 있는 영어 스펠링이 똑같아야 된다. 영문도. 근데 제가 김민섭인데 섭이 SEOP를 쓰거든요. 특이하시네요. 근데 SEOB를 쓰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SUP, SUB 그렇죠. 또 요즘은 킴을 GIM으로 쓰는 사람도 있어서 여행을 떠날 김민섭 씨를 찾아도 갈 수 있는 확률이 또 확 낮아요. 아니 김민섭이랑 이름 똑같기도 힘든데 그 중에서도 영문까지 다 똑같아야 되니까. 나이는 달라도 되는 거죠. 나이는 달라도 돼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궁금해서 나중에 한번 알아봤더니 이게 전산에서 여권을 분실할 걸 대비해서 여권 번호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름은 바꿀 수가 없대요. 혹은 바꾸는데 비용이 든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네가 여권을 분실했다 치고 이름이 영어 스펠링까지 똑같은 김민섭 씨를 찾아오면 대신 보내줄 수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여기에서 포기를 해야 될 텐데 그렇죠. 듣는 분들도 혹시 김민섭이란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흔한 이름이거든요. 근데 저는 제 이름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그 인터넷에 제 이름을 검색하면 축구 선수, 야구 선수, 뭐 농구 선수, 뭐 의사, 뭐 해양수산 연구원 각 직업별로 다 있군요. 김민섭은. 없는 직업이 없어요. 뭐 극장장도 있고. 그래서 그게 참 싫었는데 내가 이렇게 김민섭이라는 흔한 이름으로 태어난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야, 그걸 그때 아신 거네요. 네, 내가 평생을. 김민섭으로 태어난 이유가 그 땡처리 티켓을 있구나. 주기 위해서. 네. 그래 한번 찾아보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거기다가 한번 찾아볼게요 하고 전화를 끊고 제 페이스북에 이제 팔로잉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글을 하나 올렸어요. 김민섭 씨를 찾습니다. 후쿠오카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벤트가 되고. 그 얘기를 이렇게 썼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를 하고 그러니까 수천 명이 참여를 한 거예요. 개인이 쓴 글에. 그리고 댓글이 자기 친구 김민섭을 다 태그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너 갈 수 있니?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놀이문화처럼 돼버렸네. 김민섭들이 와글와글 나는 다 갈 수 있는데 그 스펠링이 다르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 나 회사 가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저는 금방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다음 날까지 아무도 연락이 안 온 거예요. 대신 그 기자들한테 연락이 좀 왔어요. 기자들이 너무나 재밌는데 이게 되는 거냐. 혹시 찾으면 자기가 기사를 쓰고 싶다 연락을 달라. 기자들만 연락이 오고 김민섭 씨가 안 나타났는데 3일째 되는 날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인데 혹시 김민섭 씨가 여행 경비가 부족해서 떠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저희 학교에는 형편이 좀 어려운 친구들이 많아서 티켓을 준다고 해도 여행을 못 떠날 학생들이 많다. 그래서 어딘가에 있을 김민섭 씨도 그럴지 몰라서 제가 2박 3일의 숙박비를 전액 부담하고 싶다. 감동이다 진짜. 네, 그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아이의 선생님도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갑자기 메시지가 한 통 실시간으로 또 오더라고요. 그 메시지는 안녕하세요. 저는 93년생 김민섭입니다. 하고 여권 이름을 보냈는데 저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다녀와도 될까요? 저는 대학생이고 지금 졸업 전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휴학을 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어째서 졸업하는데 돈이 들까? 그렇지. 그리고 왜 휴학을 하고
돈을 벌어서 졸업을 해야 될까 등록금을 다 냈을 텐데 근데 너무 적합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 너무 제가 기뻐서 김민섭 씨를 찾았습니다 하고 이제 페이스북에 다시 올렸는데 거기로 댓글이 정말 많이 붙었어요. 근데 그 93년생 김민섭 씨가 잘 다녀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니까 그 밑에 첫 번째로 달린 댓글이 저는 작년에 후쿠오카를 다녀왔는데 올해까지 유효기간이 있는 후쿠오카 그린패스권이 2장이 있어요. 라고. 그러니까 그건 후쿠오카에서 하루 종일 공짜로 버스를 탈 수 있는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인 거예요. 그거를 등기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김민섭 씨는 이제 항공비가 공짜에 숙박비에 그리고 교통비까지 무료가 됐는데 또 어떤 와이파이 업체 사장님이 댓글을 다신 거예요. 우리 업체 와이파이 기계를 네가 꼭 렌탈해가면 좋겠다. 근데 이게 혹시 홍보로 비추어질지 몰라서 상표를 지우고 주겠다. 그래서 김민섭 씨는 통신비도 이제 해결이 됐는데 또 어떤 분이 나는 후쿠오카 타워를 다녀왔는데 정말 좋았어. 그런데 티켓이 한 장 남아있는데 보내줄 테니까 네가 꼭 후쿠오카 타워에 가보면 좋겠어. 이렇게 댓글을 달고 또 티켓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선의가 모여서 김민섭 씨 여행만 떠나면 되게 생겼는데 떠나기 5일 전에 그 카카오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이런 동화 같은 일은 정말 저희도 처음 보는데 저희도 김민섭 씨 여행을 좀 후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카카오는 저희가 아는 대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도움을 줄까 좀 나도 좀 같이 보내주려나 이런 막 생각을 카카오 인형이라도 좀 보내주려나 캐릭터 인형? 인형은 받았어요. 인형은 받았어요. 카카오 인형. 집에 라이언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화 주신 PD님이 하신 말씀은 작가님은 글을 잘 쓰시니까 작가님이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글로 써서 저희한테 달라. 그럼 저희가 카카오 메인 페이지에 이걸 노출을 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김민섭 씨 여행을 후원하게 하겠다. 그런데 그냥 후원하는 게 아니라 여행비를 후원하는 게 아니라 이 평범한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비용을 우리가 도와주자. 그러니까 졸업 전시 비용도 우리가 모아줍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출국이 안 남았으니까 3일 동안 진행하기로 하고 이제 김민섭 씨는 후원자들에게 이제 그림을 잘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후원자들이 자기 가족 사진이나 소중한 뭐 사진을 보내오면 캐리커처를 그려서 다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꽤 오래 걸리는 작업이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자기가 취미 삼아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후원자들한테 보내주는 것으로 펀딩 프로젝트가 열렸어요. 제목이 뭐였냐면 93년생 김민섭 씨 후쿠오카 보내기 프로젝트라는 게 정말 열렸어요. 근데 3일 동안 270명의 사람이 260만 원 정도를 모아주신 거예요. 정말 이제는 10,000원씩은 내셨네요. 여행의 문제가 아니라 이 청년이 졸업 전시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비용까지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펀딩이 끝나고 출국하는 날 아침에 그래서 얼굴은 봐야 도리겠구나 싶어서 거기까지 가셨어요? 또? 인천공항으로 갔습니다. 네, 뭐 공항철도 타면 집에서 금방이라. 그래서 저는 이제 홍대 입구에서 공항철도 타고 출발했는데 김민섭 씨를 이제 딱 공항에서 만났어요. 근데 김민섭 씨한테 못한 말이 하나 있는데 아이 수술이 연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중간에 도저히 내가 갈 수 있게 말을 못하게. 그렇네요. 그러면 민섭 씨 제가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저도 즐거우니까 그 얘기는 안 했고 이제 지났으니까 즐겁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김민섭 씨가 이제 발권을 해서 오는데 발권해서 이제 오면서 저한테 한 얘기가 발권해 주시는 분이 제가 발권하게 돼서 영광이에요라고 하셨다고. 그걸 알고 계셨구나. 공항 스타가 완전 페이스북에서도 이게 퍼지고. 그 공항에 그 항공사에서도 이야기가 오고 갔겠죠. 안에서. 그리고 그 SBS 모닝와이드에서 나왔어요? 전날 몇 분 동안 방송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SBS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신 것도 있고. 역시 SBS.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이슈들을 놓치지 않아요. 근데 김민섭 씨를 만났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93년생 김민섭 씨라면 저에게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물어보고 싶은 게 이제 반갑게 인사를 하고 혹시 처음 물어본 게 뭘까요, 여러분? 왜 이런 거 저한테 해주세요? 네, 맞아요. 궁금했을 것 같아요. 왜 저죠? 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님도 그렇고 사람들도 왜 저라는 사람을 도와줬을까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전 이제 거기에 멋있게 답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자연스럽게 말을 건넨 게 그냥
당신이 잘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건 이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제가 대학에서 나왔을 때 조건 없이 저에게 후의를 베풀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고 그분들께 제가 왜 저를 도와주셨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냥 당신이 잘 되면 좋겠으니까요. 이렇게 또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땐 그분들이 왜 그러는지 몰랐는데 김민섭 씨가 저한테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해주게 되더라고요. 작업실을 주셨던 그분이 네, 하셨던 맞아요. 말처럼. 그런데 그 김민섭 씨가 그 말을 듣더니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자기가 이제 새벽에 공항버스를 타기 위해서 이제 나왔는데 평소에는 사람들 얼굴을 봐도 그냥 저기에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날은 사람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을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여행을 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니까 그때 든 생각은 아, 저 사람들이 잘 되면 좋겠다. 공항으로 오는 동안 수백 번의 그 생각을 했대요. 아, 저 사람이 잘 되면 좋겠다. 본 적도 없지만 저 사람이 혹시 나를 도와줬을지도 모르니까. 근데 제가 당신이 잘 되면 좋겠으니까요 라는 말을 듣더니 아, 저도 그래서 오는 동안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김민섭 씨랑 얘기를 나누다가 아, 우리 모두는 연결이 되어 있구나. 평소에는 거기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누군가가 나 여기에 있어 하고 손을 흔들면 아, 저기에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느다랗고 느슨한 끈으로 연결이 되어 있구나. 누군가가 당기면 팽팽해지고 아, 저기에 누가 있고 저 사람이 잘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잘 되면 좋겠다라는 그 감각이 우리 사회를 지탱시키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김민섭 씨가 이제 떠날 때가 돼서 저 다녀올게요 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언젠가 여행을 잘 다녀와서 언젠가 꼭 2013년에 태어난 김민섭 씨를 그러니까 2003년에 태어난 김민섭 씨를 아무 조건 없이 여행을 보내주고 싶어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말 듣는데 눈물 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김민섭 씨가 이제 여행 갔다 와서 글을 한 편 올렸는데 타인을 돕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잘 되면 좋겠다라는 그 감각은 계속 전염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제가 그날 좀 마음이 좀 힘들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아 김민섭 씨를 여행 보내주길 잘했다 생각했던 게 뭐냐면 되게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고. 네, 93년에 김민섭 씨가. 그래서 아니 어제 너무 좋아서 잠을 못 잤나 봐요 라고 하니까 웃으면서 아 그건 아니고 제가 친구들하고 공모전을 하는 게 있는데 밤새서 제 몫을 하고 오느라고 좀 피곤해 보일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을 여행 보내주길 정말 잘했구나. 평범한 청년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아는 많은 20대들이 잠을 잘 못 자요. 뭐 영어 공부도 하고 자격증 준비도 하고 취업 준비도 하고 뭐 과제도 하고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마음이 불편하고 해서 잠을 잘 못 자는 청년들이 많은데 내 앞에 있는 김민섭 씨는 가장 평범한 청년이구나. 사람들이 왜 도와줬는지를 다시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를 닮았고 나의 아이를 닮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평범한 청년이 여행을 잘 다녀오면 돌고 돌아서 나도 잘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 말씀하시면 되게 뭉클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약간 뭉클했어요. 지금 아마 세상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아름답네요. 약간 그러니까 날선 글들이 사실은 지금 점점 더 겪으시죠. 이런 얘기도 듣고 막 같이 좋은 경험들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네, 저는 듣기만 하고 실천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김동식 작가님한테도 이런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기저에 있었던 건가요? 김동식 작가님의 책이 나오기 한 달 전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런데 김동식 작가가 왜 지금 이렇게 소설가가 되어서 여기 앉아 있을까? 그건 제가 김동식 작가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수한 독자들이 이미 이 사람이 잘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댓글을 달고 책을 사고 인증을 하고 리뷰를 남기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진짜 기억나는 댓글이 있어요. 책 나왔을 때 네네.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책을 사주시면서 드디어 그동안 공짜를 본 값을 하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댓글이. 저희 팟캐스트 공짜로 들으시는 분들을 잘 들으세요. 나중에 저한테 감사를 표현해 주세요. 근데 이 두 분 만남 너무 신기한 게 이렇게
평소에 저희가 뭐 아까 후의라는 말도 그렇고 저는 후의를 두 분하고 얘기하면서 처음 들었었어요. 잘 안 쓰잖아요. 그렇게 남을 돕고 싶은 마음과 그걸 하는 행동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말. 되게 어떻게 하면 남 등쳐먹고 솔직히 만만해 보이면 손해보고 이러는데 이런 따뜻한 마음으로 연결되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얘기하다가는 두 분 굉장히 더 뭉클하실 것 같아서. 이제 없어요 이제. 이제 없어요. 근데 진짜 아까 그 말 너무 공감한 게 사실은 굉장히 단절돼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개인이 시대가 더 이렇게 막 바빠지고 더 복잡해질수록 개인은 더 소외되고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저도 이게 인터넷 때문인지 뭔지 하여튼 지금은 굉장히 잘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대학에 들어간 게 2002년인데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연대거든요. 우리 어디에서 오늘 모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연대라는 단어는 지금 대학가에서 찾아보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생각한 연대는 뭐였냐면 일단 만나야 돼요. 만나서 얼굴을 보고 옷도 비슷한 걸 입고 어깨동무도 하고 비슷한 말을 해야 우리가 비로소 함께 있고 연대한다라는 그런 감각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을 연대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개인이 뭔가 파편화되고 떨어져 있지만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 그러니까 예전처럼 얼굴을 보고 끈끈하게 맺어져 있지는 않지만 누군가 글을 올리고 누군가 그걸 보고 반응하고 아 저기에 네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이렇게 느슨하게 연결이 되어 있지만 절대 그건 끊어지지 않는 그리고 누군가가 당기면 아 우리가 연결되어 있었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연대라는 단어는 안 사용한 지 꽤 됐어요. 대신 연결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를 앞으로도 계속 지탱시키지 않을까? 맞아요. 저희가 이번에 이 SDF 2018이 집중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말씀하신 연대는 약간 어떤 깃발이 있고 거기를 다 헤쳐보야 보이고 거기에 어떤 규율을 따르고 상명하복이고 뭐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그냥 있는 곳이 다르고 그런 다 다르지만 같은 생각을 가지면 그때 연결됐다가 또 느슨해졌다가 또 다시 굉장히 연결됐다가. 좋은 인터넷이나 이런 SNS의 좋은 순기능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정말 예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두 분의 스토리도 그렇고 지금 우리 작가님 개인이 가지셨던 그 에피소드도 그렇고 정말 앞으로 세상은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더 사람들끼리 서로 싫어하고 증오하고 이런 감정이 더 커지는 세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유토피아적인 예전에는 희망을 갖게 되는 그 깃발이 있으면 거기다 보이잖아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다 남겨두고 와야 되는데 지금은 다 갖고 오면 돼요. 버릴 필요 없어. 자기 이름도 다 가져와서 그 안에서 아 서로 우리가 다 같이 잘 되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잘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모여 있으면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요. 여기서 또 포럼 홍보. 네네 하나죠. 네네. 이렇게 개인이 왜 우리가 연결돼 있고 홍보 하나 쓰고 있겠습니다. 네네. 이게 아까 김인석 씨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진짜 유토피아적인 건지 아니면 이게 또 어떤 복병을 만나서 나쁜 쪽으로 가는 건 아니면 역풍을 맞진 않을지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등등을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싶으신 분이 그걸 11월 2일 날 DDP에 오시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죠. 소용하네요. 저희가 사실 준비했던 순서가 또 잠깐 있었죠. 있어요. 네. 그 우리 작가님의 작품을 김동식 작가님. 김동식 작가님의 작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살짝 맛보기. 아직 못 읽어보신 분들이 저희 이렇게 쓰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니 이 작품이 저희 그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작품 올라 있는 것 중에 하나의 성공한 인생이라는 작품인데요. 그 중에 전체는 아니고 그냥 일부만 조금 뽑아봤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들도 같이 하실 거예요, 두 분도요. 네. 이거는 어떤 소설인지 일단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인생. 제가요? 네네네. 귀신이 나오고 사람이 나와요. 끝인가요? 그리고 유혹에 흔들리는 사람이 귀신의 제안에 흔들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밌는데 결말이 안 나와 있네요. 네네네. 결말은 지금 스포일러 될까 봐 몰랐어요. 가려놨습니다. 제가 읽을 줄 알았으면 이렇게 대사를 안 썼을 건데.
연기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자, 귀신의 유혹을 받는 우리 남자 주인공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김동식 작가님이 주인공 김나무. 네. 그걸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귀신, 네네. 김나무, 우리 김민섭 제가 작가님이 귀신 2. 귀신 2. 네. 그리고 제가 해설 네. 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1하고 3를 같이 합니다, 제가. 귀신 전문 배우. 네. 저 주인공이요.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제목 성공한 인생. 내가 제안 하나 할까? 수능 만점 맞게 해줄게. 이 김나무의 두 눈이 흔들렸다. 수능 만점만 받을 수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 수 있다고 말하고 다녔던 게 본인이다. 정말입니까?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지. 만약 내가 수능 만점을 받게 해준다면 네 일주일 중에 하루를 내게 줘. 정말 수능 만점 가능하죠? 그럼. 정말로 만점이다. 정말로 만점이야. 으하하하. 한 달 뒤 첫 경험. 둘째, 셋째 월요일을 경험해보니 생각보다는 괜찮았다. 수능 공부를 열심히 했었으니 괜찮을 줄 알았지만 버거웠다. 그럴 때 월요일 수업 내용을 통째로 알 수 없다는 건 생각보다 큰 문제였다. 내가 정말 천재적인 귀신 하나를 아는데 말이야. 그 귀신의 도움을 받아보는 게 어때? 무슨 도움이요? 5급 공무원 시험 합격 직전에 죽은 양반인데 솔직히 좋은 대학 나오는 이유가 뭐야? 좋은 데 취직해서 성공한 인생 살려는 거 아니야? 그 귀신의 도움을 받으면 5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 김나무는 깜짝 놀랐지만 금세 그 귀신에게 관심을 보였다. 새롭게 나타난 귀신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무조건 합격시켜주마. 그 대신 나도 일주일 중 하루를 죽어라. 조건과 내 처신은 저 귀신과 똑같다. 김나무는 월요일과 붙인 화요일을 주기로 마음먹고 대학 생활을 놔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TV를 보고 있던 김나무에게 귀신이 또 나타났다. 주말에 또 아이돌 콘서트 갔다 왔지? 그런데요, 왜? 만약에 아이돌 홍혜와 결혼할 수 있다면 어때? 김나무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홍혜화와 결혼한다는 상상만으로도 머릿속이 아찔했다. 그때 새로운 귀신이 등장했고 그 귀신이 말했다. 나도 조건은 같네. 일주일 중에 하루를 내게 줘. 네.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소원을 하루를 뺏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 사람의. 네. 근데 계속 뺏는 거죠? 그죠 앞으로 평생 그러다 보니 그 하루의 공백 때문에 이 사람은 뭔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자꾸 처해지게 되고.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작가님 이거 설명해 힘들다기보다는 네. 월요일 빼니까 월요병이 사라졌네. 내가 답은 내 대신 일어나는 일하죠. 이 화요일인 귀신이 네. 내 몸을 뺏긴 빼앗지만 네. 막무가내로 쓰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이 귀신의 목적은 단지 살아있다는 생기를 느끼고 싶은 거니까 주인공이 하는 행동을 다 대신하는 거. 일도 대신 가서 하고 주변 관계도 잘하고 돈을 막 쓰는 것도 아니고 일탈을 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나중에 몸가리까지 해줘요. 운동하고 술, 담배 너 주말 동안 좋은 거네 그럼? 주말 동안 술, 담배 마음껏 해. 우리가 일주일 동안 몸가리 다 해줄게. 계속 얘기해도 되나? 네, 그런.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볼 때는 점점 뺏겨서 금요일까지 줘버려요. 평일은 다 주고 이제 주말만 즐기는 거죠. 네. 네, 저희가 이거 작가 노트 때 인터뷰도 했었는데, 근데 저는 내가 되게 볼 때는 이게 현대인들인 것 같은데요. 일주일에 평일은 회사나 어디 다른 곳에 내 인생을 주고 그렇죠. 주말만 즐기는 현대인의 삶. 딱 그 느낌이 확 드는데요. 그게 우리가 현대인이 페르소나를 쓰고 산다고 하잖아요. 네. 역할극에 충실해서. 그래서 각 요일마다 그 역할에 맞춰서 회사원이 됐다가 뭐 착한 아들이 됐다가 뭐 어떤 남편이 됐다가 하면 결국 나 개인은 뭐지? 정말. 그걸 알 수가 없게 되는. 근데 뭐 그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담아내실 능력이. 이런 식으로 주말에 표현하죠. 지쳐서 잠만 자는 내가 나인가 이런 정말. 나란 진짜 나를 위해 온전히 하루를 쓴 적이 있나? 그 생각 해보게 되거든요. 네,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 생각까지는 안 해봤는데 이거 쓰면서 재밌네요. 이거 재밌는 거는 네. 이 질문이 너라면 하루를 줄 것 같아라고 하잖아요. 네네. 저는 줄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아는 분들도 줄 것 같다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네네네. 근데 고등학교에 갔을 때 네.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안 준다는 거예요. 오. 수능 만점 받게 해준다고 하는데도 안 한대요.
오, 그래요? 하루를 왜 줘요? 아니. 애들 살아있었어요. 아, 여기 애들 정말 맑구나. 아니, 그러니까 내 삶이 그만큼 소중한 거고. 그렇죠. 세상 살다 보니까, 나이 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내 삶이 좀 안 소중하게 되는 거네요, 내 시간이. 기계처럼 그냥 부품처럼 흘러가는 매일매일 하루를. 똑같은 하루하루 뭐 그게 하루가 중요해가 되는 거네요. 저는 저번에는 처음 읽었을 때는 몰랐는데 어젠가 다시 이 작품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김나무가 하루를 대가로 얻는 게 되게 물질적인 것들인 거예요. 어떤 입학, 그런 공무원 시험, 5급 공무원, 사무관 합격, 뭐 어떤 아이돌 여자와 결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가치나 뭐 이런 거를 희생하고 하루를 얻는 게 아니고 그런. 그러니까 근데 아이돌 여자와의 결혼은 참 저는 왜 생각해 보세요. BTS 뭐 하루 일주일 다 줄 수도 있지. 일주일 다. 개인적인 의견이시죠? 멤버별로 해가지고 다 줄 수도 있죠. 그렇게 와닿지가 않은지. 다 와닿죠. 지금 청취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 명씩 생각해 보세요. 자, 외모라는 거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예, 끝이 있어요. 그래도 BTS인데 BTS는 한계가 없습니다. 작가님 팬이 많아서. 두 분은 서로 되게 특별한 아까 호칭도 정말 아직도 경어를 쓰시고 독특한 사이신데 서로 좋아하는 작품이 있으세요? 서로 난 이분의 어떤 작품이 제일 좋다 이런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안 봤는데. 아무튼 마음도 하나 봤거든요. 하나 봤다고 저번에. 아무튼 제가 책을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너무 신기하신 게 그럼 책을 잘 안 읽으세요? 네, 안 봐요. 편견이 있어서 안 본다고 하면 안 되죠. 한국 문학 최고. 그게 약간 저는 어렸을 때 그 중학교 중퇴하고 공부를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에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 보면 잠 오는 거 똑똑한 사람들만 보는 거. 난 안 똑똑하니까 안 봐야지. 그때부터 버릇이 돼서 책을 안 본 거예요. 아예.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살면서 책을 안 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뭔가 아무도 안 쓴 것 같은 그런 글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작가라고 하면 그냥 책 읽는 게 그냥 일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일처럼 작가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글 쓸 때 일로 안 쓰고. 맞는 말이네 진짜. 시간을 정해놓고 글을 안 써요. 저는 재밌는 거 떠오르면 그냥 그때 쓰지. 일이 아니라 취미로 쓰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한 작품 보신 게 뭐예요? 아무튼 마운드. 그거 하나밖에 안 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땠나요? 추천합니다. 망원동에 대한 환상이 있잖아요. 근데 망원동의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다 알 수 있어요. 이거 별로 땡기는 말이 아닌데. 알겠습니다. 작가님 어떠세요? 저는 작가님이 책을 5권 내는 동안 이제 거기 들어갈 작품들을 제가 다 이제 보고 제안하고 했는데 다른 것도 다 해서 작가님이 지금도 3일에 한 편씩 신작을 쓰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34살이시죠, 작가님. 네. 근데 지금 400편 넘게 쓰고 계세요. 그래서 이 속도로라면 30대에 1000편을 쓰는 작가가 될 텐데 일단 그건 응원하고요. 저는 그걸 다 읽어본 사람으로서 제가 가장 재미있게 읽은 소설을 첫 번째 소설집 맨 앞에 실었거든요. 회색인간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어떤 고전 명작들이 인간은 왜 노래해야 하고 인간은 왜 문학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는 회색인간만큼 그 이유에 대해서 절실하고 눈물나게 전한 작품들을 별로 못 읽어봤어요. 그래서 회색인간 읽으면서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작가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했거든요.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회색인간이라는 작품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동식 작가님은 계속해서 이 글 쓰는 거 그 행위를 즐기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지치지 않으셨어요? 이게 일이 아니고 어느 순간 일이 되실 수 있잖아요. SDF 약간. SDF 때 죄송해요. 연재 콜라보가 약간 일이었대요. 그거는 아주 약간. 이게 그냥 글 쓰는 행위 자체가 그냥 즐거움으로 끝까지 평생 남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앞으로 다른 언론사의 콜라보는 없겠네요. 저희가 유일무이한 콜라보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민섭 작가님은 계속해서 이 선한 이 좋은 에너지가 저는 있으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대한민국에 좀 많이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스북도 되게 재밌으세요. 거기 그 두 아이 얘기도 많이 올려주시는데 너무 팔로우하고 보시면 너무 재밌으실 거예요. 오늘 두 분 어떠셨어요? 이런 이 정신없는 보이는 팟캐스트에 오셔서. 어떠셨나요? 야, 이것도 일이었나요? 아니요, 저는 재밌었는데 네네. 보는 사람들도 재밌을지 바깥을 못한 느낌이. 하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팟캐스트라고 해서 이거 굉장히 재밌는 녹화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의미 있는 녹화를 하는 거였더군요. 그리고 뭐 삼행시만 해도 충분히 재밌었습니다. 맞아요. 네.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요? 지난주에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못 들으신 분들. 김정은 동네 노인정에 식기세척기 증정. 좀 메시지가 너무 좋았습니다. 남북 평화무도. 발음이 안 좋네요. 네, 김민섭 작가님도 오늘 어떠셨어요? 녹화 어떠셨어요? 김정은이요? 또 계속 생각하고 네, 계시죠. 다른 거 생각하시고. 뭐 생각한 거 있으세요? 딴 거? 김정은 민주주의를 위해 섭섭하지 않게 댓글로 김정은. 해보고 있어요. 이거 막 김정은 삼행시 유행하는 거 아니에요? 김치들한테? 저는 사실 좀 비슷한 걱정이 있는데 내 이야기를 했을 때 누가 이걸 재밌게 들을까, 즐거워할까, 의미가 있을까 걱정을 하는데 누군가에겐 의미 있는 시간이면 좋겠고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어디 초대받아서 가서 하고 나면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좀 정리하고 싶은데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게요. 네, 감사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이 얘기를 잠깐 했었거든요. 맞아요. 선물 있다고. 네, 선물. 저희가 무슨 선물이요? 네, 이 일로 다가와서 김동식 작가님을 힘들게 했던 아닙니다. 네, 그 말이 괜히 했네요. 그 연재작을 모아서 책을 출판사에서 낼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작업 중이신데 저희 포럼에 맞춰서 책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댓글 남겨주신 청취자분들께 저희가 책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메일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댓글을 그냥만 댓글만 남겨주시면 도대체 어디로 보내는지 알 수 없으니까 지금부터 선착순 5분에게 드릴게요. 저희 메일을 주세요. 메일 주소가 sdf@sbs.co.kr로 오시는 순서대로 메일이 오는 순서대로 순서대로 5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메일 주실 때 제가 이거 많이 보내보니까 꼭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성함,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가 없으면 택배 접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꼭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제 책도 좀. 네, 저희가 같이 할까요? 네. 진짜요? 진짜요? 그럼 5분 더. 네, 5분. 김민섭 작가님 어느 책으로 할까요? 사실 책이 그냥 갖고 여러 오신 개죠. 대리사회로 할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그거 써주세요. 앞에 나는 김동식, 나는 김민섭 이런 식으로 해서 제 이름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저는 대리사회요. 김민섭 작가님도 sdf@sbs.co.kr로 보내주시면 5분, 각각 5분씩이니까 두 분 다 받고 싶으시면 따로따로 김동식, 김민섭 해서 메일 2번 주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들은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죠. 네. 다음 시간에 또 어떤 분들과 어떤 또 다른 상식이 넘치는 이야기를 할지 또 예상치 못했던 분들 나오세요. 다음 주에. 좋습니다. 그럼 끝 인사 아시죠? 기억나시죠? 네. 상식자들 와! 상상하지 못했던 세상의 문이 열립니다. 식상하지 않은 새로운 상식으로 말이죠. 자꾸 끌리는 이 느낌 뭐죠? SDF 2018 팟캐스트 상식자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